아편전쟁, 아시아의 운명을 바꾸다. 1. 서막차와 은, 그리고 마약의 시작. 18세기 후반, 산업혁명을 겪은 영국은 해외 시장의 확대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매력적인 무역 파트너는 바로 거대한 인구와 자원을 보유한 중국, 청나라였다. 영국인은 특히 중국의 차를 애호했고 매년 수만 톤의 차를 수입했다. 이 차 수입을 위해 영국은 막대한 양의 은을 중국에 지불해야 했고 이는 심각한 무역 적자로 이어졌다. 당시 청나라는 중화 사상에 기반하여 외국의 상품에 큰 관심이 없었다. 그들의 입장에서 영국과의 무역은 일방적인 것이었고 외국과의 교류 역시 조공무역 수준에 머물렀다. 이에 영국은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은 대신 아편을 밀수출하기 시작한다. 이 아편은 주로 인도 벵골에서 재배되어 영국 동인도 회사를 통해 광둥 광저우 지방을 중심으로 유입된다. 처음엔 극소수의 흡연자에 불과했지만 곧 아편은 상류층부터 하층민, 관리들까지 빠르게 퍼졌다. 청정부는 아편이 민심을 좀먹고 국력을 약화시킨다는 사실을 인식했지만 이미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아편 중독은 쉽게 뿌리 뽑을 수 없었다. 각지의 병사, 세리, 심지어 고위 관리들까지 아편에 중독되었고 청나라의 행정력은 갈수록 무기력해졌다. 2. 강경조치와 린저쉬의 등장. 청나라는 아편 퇴치를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로 결심하고 1839년 황제 도광제는 엄정한 인물인 린저쉬를 광둥에 파견한다. 그는 아편을 몰수하고 밀매자를 처벌하라는 명을 받고 내려왔으며 부임 즉시 강경한 정책을 시행했다. 린저쉬는 영국 상인들에게 아편을 자진 반납하지 않으면 무역을 금지하고 퇴거시키겠다고 통보한다. 결국 약 2만여 상자, 약 1200여 톤에 달하는 아편이 몰수되었고 그는 이 아편을 해안가에서 공개적으로 불태웠다. 이 장면은 중국 민족주의의 상징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아편 몰수 이상으로 영국에게는 치욕이자 무역권 침해로 받아들여졌다. 자유무역을 구호로 내세운 영국은 무력을 동원해 보복에 나선다. 이로써 제1차 아편전쟁이 발발하게 된다. 3. 제1차 아편전쟁. 기술의 격차가 낳은 전쟁. 1840년 영국은 인도와 본국에서 함대와 병력을 소집하여 중국 해안에 파병한다. 이들은 최신식 증기선과 철제함포, 정예 해병대를 갖추고 있었으며 수천 킬로미터를 항해해 중국 연안에 도착한다. 반면 청나라는 여전히 노후화된 범선과 화승총에 의존하고 있었고 군대는 지역 군벌 중심으로 분산되어 통제도 힘든 상황이었다. 전쟁은 일방적이었다. 영국군은 광둥을 시작으로 저항하는 해안 도시를 하나하나 제압해 나갔다. 당시 중국의 방어체계는 느슨했고 수비 병력은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포격 한 번에 요새가 무너지고 영국군은 상륙하여 도시를 점령했다. 1842년 영국군은 양쯔강을 따라 진격하며 난징에 도달했고 청나라는 전의를 상실한다. 이 전쟁에서 가장 두드러졌던 것은 기술의 격차였다. 증기선은 바람에 의존하지 않았기에 기동력이 우수했고 영국의 군함은 수백 미터 거리에서 정확히 포격할 수 있었다. 반면 청나라군은 가까이 접근하기 전에는 공격 자체가 어려웠다. 군사력의 격차는 외교 협상에도 반영되었고 청은 무조건적인 항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4. 난징조약과 불평등조약 체제의 시작. 1842년 영국과 청나라는 난징조약을 체결한다. 이는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체결된 불평등조약이며 그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홍콩을 영국에 영구하량, 광저우, 상하이, 샤먼, 푸저우, 닝보 등 5개 항구 개방, 은 2100만 달러에 달하는 전쟁 배상금 지급, 영국 상인과 선박에 대한 특혜 무역권 보장. 이 조약은 중국의 주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내용으로 이후 다른 열강들 프랑스, 미국, 러시아 등도 유사한 조약을 체결하면서 청나라는 사실상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하게 된다.
특히 상하이와 광저우 등 개항 도시는 초계지가 형성되며 자국법이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바뀌었다. 5. 제2차 아편전쟁 에로오 사건과 더 큰 굴욕. 제1차 전쟁 후에도 영국은 아편 무역을 계속했다. 청정부는 이를 금지했지만 해안 지역의 부패한 관리들과 밀무역업자의 결탁으로 아편은 계속 유통되었다. 그러던 중 1856년 광저우에서 중국 관리가 에로오라는 영국 국기를 단 선박을 납포한 사건이 벌어진다. 이는 명분에 지나지 않았지만 영국은 이를 빌미로 다시 무력을 동원한다. 이번 전쟁에는 프랑스도 프랑스 선교사 살해 사건을 이유로 참전했다. 연합군은 광저우를 점령하고 북상하여 1860년 수도 베이징 근처까지 진격한다. 청나라의 항전은 무기력했고 결국 연합군은 원명원, 즉 황제의 정원이자 궁궐을 약탈하고 방어한다. 수백 년의 문화재와 보물이 파괴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도 중국이 서구에 갖는 역사적 반감의 원인 중 하나다. 6. 베이징 조약과 국토의 상실. 제2차 아편전쟁의 결과는 더욱 참담했다. 1860년 체결된 베이징 조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기존 개항지 외에 텐진 추가 개항, 외국 외교 공관을 베이징에 설치, 아편 무역의 합법화, 배상금 800만 태열 추가 지불, 러시아의 연해주 등 북방 영토 할양. 이 조약은 단순한 무역 조건이 아닌 중국의 외교 주권과 영토마저 잠식한 결정적인 문서였다. 이후 영국은 청국과 아편 무역을 합법적으로 계속할 수 있었고 러시아는 넓은 극동 지역을 손에 넣었다. 이는 중국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국면으로 100년의 치욕의 시작점으로 불린다. 7. 여파. 중국의 깨어남과 동아시아의 충격. 아편전쟁은 단지 청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동아시아 전체에 충격을 안겼다. 조선은 이 전쟁을 분석하고 서양의 군사력과 외교술에 경각심을 갖게 되었으며 일본은 이를 철저히 연구하여 메이지 유신의 계기로 삼는다. 실제로 일본은 아편전쟁 직후 서구를 배우자는 흐름이 확산되었고 서양식 함선과 무기,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 반면 청나라는 여전히 보수적인 고위, 관리층과 황실의 폐쇄성 때문에 근본적인 개혁에 실패한다. 자강운동, 변법자강운동 등이 시도되었지만 내부 분열과 서태후 등의 보수 세력에 의해 좌절되었다. 결국 청나라는 1911년 신해혁명으로 붕괴되고 중국은 왕조 체제를 종식하게 된다. 8. 결론. 제국주의의 시작과 오늘의 교훈. 아편전쟁은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제국주의 침략의 시초였다. 총과 함포로 무역의 문을 열고 약소국의 주권을 유린한 이 사건은 현대 국제 질서의 어두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아편전쟁은 단순한 과거의 전쟁이 아니라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강대국과 약소국의 관계를 되짚게 하는 역사적 경고이다.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와 무역 자유화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을 목도하고 있다. 아편전쟁은 단지 과거의 마약전쟁이 아니다. 이는 권력, 자본, 이익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이다.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구독, 좋아요로 흥미있는 역사를 만나세요. 역사의 숨은 이야기를 전하는 역사 파일이었습니다.